네, 반갑습니다. 네. 복습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정비법을 할 겁니다. 정비법. 68, 69. 그거 할 차는 맞죠? 자, 복습을 또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했던 게, 몇 문제죠? 27문제를 했던 겁니다. 27문제. 건축법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이제 13문제. 기타 법령을 이제 할 텐데, 할 땐 체계를 좀 잡아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이쪽을 잘 보시면은, 건축법. 건축법 했었죠? 예, 건축법은 무엇을 다루는 법이라 했습니까? 건축물을 다루는 법이라고. 모든 건물을 다루는 법인데, 모든 건축물은 용도가 있죠. 용도가 있는데 몇 개를 했습니까? 30개로 바뀌었댔죠. 30개의 모든 건물에 대한 법이 건축법인데,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를 한번 보자 말입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건축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을 건축주. 이 건축주가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받는 게 원칙이랬죠. 허가가 원칙이다 했고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했고, 허가를 받고 나중에 언젠가는 완공이 됐을 때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빼댑니다. 일종의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어떤 절차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건축주라 한다 했죠? 건축주라 한다. 건축주로 한다 했습니다. 건축주. 근데 이 건축법보다 이제 특별법이 이긴 있는데 주택법이 있었댔죠. 주택법. 주택법은 이제 뭐에 대한 법이죠? 주택에 대한 법인데, 주택도 건물이죠, 실제로. 주택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특별히 좀 규제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법을 만들었다 보면 됩니다. 주택법에서 소위 이제 주택을 특별히 30세대 이상 건설한다 하게 되면 이것만 받으면 안 되고 플러스 알파로서 뭐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또 언젠가 완공이 되면 물론 사용 승인도 받아야지만 또 플러스 알파로서 뭐도 받아야 된다. 사용검사도 받아야 된다. 이거 다 했단 말입니다. 사용검사도 받는데 실제로 이제 이 특별법에서는 이걸 받으면 이걸 받은 거로 본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받아도 되지만 일단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용검사도 받고 이것도 받아야 되지만 이걸 받으면 이걸 받은 거로 본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받는 겁니다. 사용승인도.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용어 정리가 또 주관식이 나왔었는데, 이처럼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건축을 하는 사람을 특별히 또 뭐라 한다? 사업주체라 한다 했잖아요. 사업주체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사업주체라 한다. 이렇게 했고, 다 이제 주관식 문제가 나왔다는 뜻인데,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정비법을 할 거라고요. 줄여서. 정확한 이름이 주관식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하는 법 이름이 뭐예요? 69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주관식 문제 나와서 법 이름 자체가. 법 이름에 좀 먼저 시사성이 좀 있거든요. 자, 이걸 오늘 좀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줄여서 정비법이고, 이제 완전한 이름이 도시 및 무슨 법이죠?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대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법에 따르니까 이걸 완전히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대한 법인데, 정비사업이 딱 세 가지가 있댔죠. 첫 번째가 무슨 사업이 있다? 주거환경 무슨 사업?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요. 책을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지금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에서는 빼대를 탁 잡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지만 무슨 사업도 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사성이 있는 것이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이 뭐 하는 거죠? 실질로는 재건축이 뭐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재건축이라고 합니까? 그 노후화된 뭐를 정확하게
그게 아파트를 말해 주로 공동주택이 이제 노후화됐죠. 세월이 막 흘러서 노후화됐으니 이거를 뭐 어떻게 합니까? 주로 철거, 해체하죠. 해체해서 뭐 합니까? 새로 짓습니까?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라 이름을 쓰자고 이 법에서 재건축이라 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재건축은 실제로는 그러면 건축입니까? 건축이지. 우리 했잖아요. 이미 지난주에 건축이라니까요. 건축법상의 건축이야, 건축. 우리가 지난번에 건축법상 행위 중에 건축이 있었죠. 그러면 건축법상 행위라는 말이 건축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면서요. 그게 지금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건축법에서 뭘 받고 해야 된다고요? 허가받고 해야 된다고요. 건축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 아파트라는 것이 주택이기도 하죠. 또 주택법을 또 특별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또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를 30세대 이상 건설한다 하면 주택법도 적용하는 거지. 특별법으로서. 주택법에서 또 뭘 받고 해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도 받고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또 특별법이 이 법이야.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특별법입니다. 이게 재건축은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뭔가 파급 효과가 크죠. 그래서 규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 법이라니까요. 그럼 재건축 같은 걸 할 때는 당연히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법을 딱 보니까 특별히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만 합니다. 재건축일 때는 당연히 건축물이죠. 재건축해서 새로 하는 것이. 그럼 건축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주택법이니까 또 주택이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또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여기에 이 법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주관식이 당연히 나왔죠. 이게 뭐죠? 정비법을 하려면 반드시 이거에 상응하는 뭐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지. 이게 뭐지? 사업 이름이 달라요. 법마다 이름이 다른데 이게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름이 뭐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건축을 할 때는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것이 특별법이라서 이 법에 보니까 이거 받으면 고생했다 해가지고 이거 받은 거로 보고 이거 받은 거로 봐주는 거죠. 정비법에 따라서. 이 정비법에서 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서 재건축을 하는 자가 있겠죠. 이게 또 주관식 문제 나왔다고요. 여기에 상응하는. 이게 재건축을 하는 자도 건축주지 사실은.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비법에서는 특별히 또 일컫는 말이 있는데 이게 주관식 문제 또 나왔다고요. 이걸 뭐라 하죠? 이거를 사업 시행자라 한다 이런 뜻이 이것을 사업 시행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사업 시행 주관식 문제 없다. 사업 시행자를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재건축을 완전히 끝내게 되면 또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것이. 여기에 또 상응하는 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는 준공인가를 합니다. 약속입니다, 이거. 여러분, 준공이라는 말을 사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준공인가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준공인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법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 빼대야, 빼대. 이것이 빼대입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체계도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거 이제 이해는 되시죠, 지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각 정비사업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특색을 알아줘야 되죠. 특색을 이제 완전히 알면 좋지만 우리 기초과정에서는 빼대만 알자고 빼대만. 자, 빼대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방법이 앉아 있는데 이것도 주관식 문제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같은 것을 이 법에서는 정비 기반 시설이라 합니다. 무슨 시설이라 한다? 정비 도로 같은 겁니다. 실제로 도로를 정확하게 도로를 이 법에서는 무슨 시설이라 한다?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관식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위주로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한 40년 전에 신축이 됐다고 아파트가 착 신축이 됐으면 이 아파트가 사람이 늙듯이 세월이 지나면서 막 노후화되죠.
노화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재건축을 할 그 단지 주변에 도로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소위 양호합니까? 아주 열악합니까? 도로가. 이게 또 기준 문제지. 이 정비 기반 시설이 이건 아주 양호한 겁니다. 양호한데 뭐가 문제죠?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합니다. 아주 양호한데 뭐가 문제라고요? 요거는 양호한데 뭐가 문제죠? 자, 또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업을 비교하는 또 하나의 연자 논점이 이겁니다. 노후불량.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오래된 건물이겠죠? 오래된 건물을 무슨 건물이란다? 이 법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참 중요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재건축을 할 때 할 당시를 따져보면 옛날에는 깨끗한 아파트였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 재건축할 당시에는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렇게 돼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인 뭐가 밀집돼 있죠? 뭐가 밀집돼 있죠? 뭐가 이게 주관식 문제 또 나온다. 또 시험 나왔습니다. 이거 뭐가 공동주택이지.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재건축을 하는 이제 그 어떤 대상 단지를 쫙 보게 되면 도로는 잘 돼 있죠. 도로는 잘 돼 있는데 그 아파트 자체가 어떻습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인 거야. 노후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밀집돼 있죠. 밀집이 돼 있으면 주거 환경이 좋습니까? 주거 환경이 안 좋죠. 이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하자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키워드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70페이지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게 뭐 글자는 많지만 핵심을 딱 오늘 완전히 합시다. 우리 교재 70페이지를 보면은 첫째 줄이 뭐죠?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의 용어 정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가로를 합니다. 가로를 합니다. 지금부터 가로, 큰 가로를 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 이 말이 나오죠. 거기다가 도로 적었습니다. 도로가 대표적인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이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지만 양호하죠. 예?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양호하지만 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무슨 밀집한 지역에서 뭐를 개선한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 이게 핵심이야. 개선까지가 가로다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정비법상의 재건축 사업은 뭐는 양호하지만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인 뭐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죠. 그럼 주거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우리 이 법에서는 뭐라 하겠다? 요걸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요걸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계를 좀 잡아두시면 좋겠다. 뜻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점자를 봅니다. 칠판 잘 보시면 나오면 이거가 조금 크게 대비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사실은. 요게 앞장을 넘겨놓고요. 1번 양갈로 옆에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달동네라고 적어요. 달동네, 산동네 같은 지역이 있죠. 거기에 연상을 좀 하면 좋습니다. 산동네 같은, 달동네 같은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뜻이지. 주거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좋은 두 가지가 아주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정비기반 시설이 여기는 아까 양호화됐죠. 여기는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가장 특색이 정비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한 정도도 아니고 막 극히 어떻다고요? 열악하다. 극히 열악한 지역이야. 극히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적을게요. 요게 어떻다고요? 양호한데. 요것이 양호한데. 예?
정비 기반 시설이 재건축은 양호한데 여기는 어떻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은 극히 어떻다고요? 극히 열악할 정도가 극히 열악하다 이런 뜻이. 극히 열악한 지역이다. 그럼 주거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근데 또 하나의 주거환경이 안 좋은 것이 노후불량 건축물도 어떠냐면 이것도 그냥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밀집되어 있냐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고. 너무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막 엄청 많은 거야. 그냥 판자집 같은 이런 것들.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떻다? 과도하게. 야, 빨간 걸 자꾸 적으려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과도하게 어떻다? 밀집하다. 그러면 주거환경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이거를 개선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이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래요. 그래서 다시 거기도 가로합니다.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가장 큰 특색이 가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이래 돼 있죠. 요직은 좀 소득이 좀 저소득 지역이야.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겠죠.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다? 극히 열악하고. 극히 열악이죠. 그냥 열악이 아니고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또 어떻다?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여기까지만 가로다 쓴다. 나머지 나중에 해야 돼요. 이걸 아주 핵심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주거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시험은 실제로 재개발이 많이 나왔어요. 재개발은 옆에다가 2번 양가도 옆에다가 짬뽕이라고 하나 적어두십니다. 진짜 짬뽕입니다. 재개발은 이상하게도 짬뽕이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특별히 좀 한번 제가 일부러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그냥 특색이 어떻게 보면 별로 없어요. 특색이. 요거는 열악. 요거는 요거는 밀집.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별로 특색이 없어, 사실은. 이거는 어떻다? 열악하고. 다시 말하면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다? 과도하게 열악한 건 아니고 그냥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도 어떻다? 과도하게 밀집된 것은 아닌데 밀집되어 있다. 그럼 역시 주거환경은 좋다, 안 좋다? 안 좋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별로 특색이 없어, 사실은. 특색이 없는데 출제가 많이 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짬뽕이라 했죠. 짬뽕이라는 말이 뭐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기 세운상가 아시죠? 서울에. 세운상가 제가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한 가봤더만 많이 낡았더라고요. 상가가 막 노화되고 불도 나기 쉽고 이렇죠. 근데 세운상가는 주택입니까? 아니잖아요. 상가잖아, 상가. 그리고 여러분들 구로공단 혹시 가보시면 구로공단도 한 20년 전에 한번 가봤더만 그게 막 공장들이 오래돼가지고 낡았죠. 막 불날 수도 있고. 그러면 무슨 환경이 안 좋습니까?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겁니까? 도시 환경이 안 좋은 겁니까? 도시 환경이 안 좋죠. 그걸 주거 환경이라 안 한다고요.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도시 환경이 너무 안 좋아. 특히 상가, 공장. 이거를 어느 지역에서 지어지요? 상업지역, 공업시에서 짓잖아. 저기 세운상가는 상업지역이거든요. 세운상가는. 그리고 옛날에 구로공단 같은 이런 것들이 공업지역이거든. 옛날에. 근데 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상가나 공장 같은 것이 막 노후화되어 있고 이러면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죠. 도시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환경을 또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재개발이야 또. 그게 짬뽕인 거야.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무슨 환경도 좋게 하고 주거 환경도 좋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도 도시 환경도 좋게 해야 되는 짬뽕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을 한번 볼까요? 재개발은 가로를 2개 한번 치봅시다. 자, 재개발 어떤 짬뽕인지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가로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고 열악하고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무슨 환경을 개선한다? 이게 중앙환경 개선이죠. 그래서 가로 닫았습니다. 닫아야 됩니다.
닫아야 됩니다. 이게 전행적인 재개발이었는데 몇 년 전에 신설이 된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부터 가랍니다. 상업지역이나 머선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그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자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환경을 개선한다? 도시환경을 개선하잖아.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그런 사업을 우리는 또 무슨 사업이라 한다? 재개발 사업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종합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를 개선하는 거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고, 재건축도 무슨 환경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짬뽕인 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주거환경도 당연히 개선을 하지만, 무슨 환경도? 도시 환경도 개선을 하는 것이지. 그럼 전국적으로 정비 사업은요, 뭐를 정비하는 사업이냐 하면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또 주거 환경을 정비하니까 법 이름이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주관식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사업이다? 우선 요거부터 먼저 보면 무슨 환경을 정비한다? 중환경을 정비하기도 하지만 또 도시 환경도 정비하죠. 이거를 이제 이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게 도시 환경도 정비하고 무슨 환경도 주거 환경도 정비하는 법, 그 법이지. 근데 이 법상의 정비 사업은 세 종류가 있다. 무슨 사업이 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그다음에 무슨 재건축,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는 뜻이지. 자,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논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행해지죠? 어느 지역에서 행해지는 것이 정비 사업입니까? 정비 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행해진다? 정비 사업은. 야, 이게 도시지역이야. 그래서 우리가 법규를 공부하다 보면 도시지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난번 했죠, 이거. 도시지역은 서울이 도시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땅들이 도시지역인 것은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이라서 도시지역이 나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걸 했잖아. 이거는 전부 도시지역에서 행해지는 거야. 주로 주, 상, 공업지역에서 행해지겠죠.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행해진다, 정비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행해진다? 이것이 이른바 도시지역에서 행해지는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무슨 지역? 주거지역. 일반적으로 무슨 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인데, 아까 짬뽕인 요거 있죠, 요거는 법 조문에서 무슨 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지역이다?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그럼 요거 합하면 뭐가 되죠? 도시지역이잖아. 주로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건설되어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걸 깨끗하게 하는 거. 도로도 정비하고, 이거를 무슨 사업이라 한다? 정비사업이라 하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행해진다? 주로 도시지역에서 행해진다. 도시지역이다. 한번 이미 도시지역으로 됐는데 낡아서, 세월이 지나 낡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슨 사업이다? 줄여서 정비사업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세 종류가 있죠.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이거 빼드를 잡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큰 흐름입니다. 상세한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아까 하는 사람을 뭐라 했죠? 저 왼쪽 저기서 사업시행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과연 누가 될까? 누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좋을까? 요거까지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면 좋을 것 같을까? 요즘 사업시행자가 딱 놓으면 머릿속에 딱 기억할 것이 조합이야. 조합. 정비법에도 뭐가 있다고요? 조합이 있는 거야. 조합이. 정비법도 뭐가 있다? 조합이 있다는 거야. 조합이. 그럼 또 재건축을 먼저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재건축.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돼야 되죠? 자, 첫 번째 국가가 해준다. 아니다. 지자체가 해줘야 된다. 아니다. 자기들끼리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된다.
그게 조합입니다. 원칙. 이게 원칙으로 이제 바뀌어버렸는데 어쨌든 이게는 누가 안 도와주면 안 돼. 이거는 자기들이 오래된 아파트 주인들이 그걸 토지 등 소유자라는데 이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된다?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건축은 누가 된다?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조합이 되는 거, 조합이 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재개발이 여기입니다. 재개발은 또 누가 돼야 된다? 똑같아. 재개발도 누가 안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해준다? 누가 한다? 조합이 해야 된다. 이게 아주 핵심이야. 지금 제가 원칙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된다? 조합이 돼야 되는 게 논리적이 되는데 아까 저기 주관계획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것이 논리적이죠? 야, 이거는요, 아까 했지만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산동네 같은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좀 뭔가 여력이 없어요. 특히 도로를 안 그래도 자기 집도 건설을 못 하는데 어떻게 도로를 막 설치하고 합니까, 그죠? 자기들이 이거는 조합을 설립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돼. 내가 볼 때는. 그게 누가 좀 해주는 게 좋냐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시장 군수 등이라는 개념이 나와. 응? 시장 이게 이제 법 조문에서 요거 누가 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시장 누구 군수 이상하게 등자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시장 군수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시장 군수 등이 해주는 게 맞지. 사업 시행자가 돼가지고 부족한 도로를 막 설치해주고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죠? 집도 깨끗하게 해주면 좋죠. 그게 사업 시행자가 중요합니다, 진짜. 다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되는 게 맞다? 시장 군수 등이다. 근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날 했던 지자체가 정확하게 알아두셨습니다. 지자체는 크게 시도도 있었죠. 시도이사가 있었고 시군구가 있었고 시군구청장이 있었는데 법마다 또 표현을 달리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 법에서는 뭐라 한다고 지자체장을 시장군수 등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군수 등을 풀어서 적어 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건축법과 비슷해요. 자,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이 사람들은 시도지사급에 들어가죠. 이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이 법에서 시장군수등이라는 용어는 이 사람을 포함해서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장. 우리 자치라는 말 들어봤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런지 이 법에서는 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장군수 등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금 사업 시행자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스스로 좀 하기가 좀 힘들다. 그게 누가 한다? 시장군수 등이 하는데 시장군수 등은 누구를 다 포함한다?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상의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권자 했죠. 똑같아. 건축법에서 그냥 시군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시장군수 등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하셨죠? 큰 흐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자, 방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되고 시장군수 등이 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누가 된다?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방금 제가 재개발은 짬뽕이라 했죠. 여기도 또 짬뽕이야. 희한하게도 사업 시행자가 한 사람이 돼 있다고요.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느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돼 있다. 이게 짬뽕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재개발 같은 거 있죠. 아까 했던 거예요. 재개발 같은 것들은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고 조합을 설립 안 하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있죠. 자기들끼리 그냥 조합 설립 안 하고 할 수도 있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짜 이 재개발은 짬뽕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좀 작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막 집주인이라고 보면 돼. 일종의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작을 때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그냥 누가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냥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 그럼 만약에 20명이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게 되면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20명이면 해야 된다고요. 여기 미만 또 알아두세요. 미만. 20인 미만 19명까지는 조합을 설립을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냥 규약 같은 거 맺어가 그냥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애기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합니다. 정비법이 이제 하나를 더 할 건데 조합입니다. 조합. 하나를 더 하는데 조합이다. 조합. 우리 이제 지난번에 주택법상의 조합이 있었죠. 주택법상의 이제 조합은 세 종류가 있었나요? 무슨 조합? 지역주택조합. 기억나시죠, 이거? 이거 빼들 잡아야 돼요. 또 직장주택조합이 있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었죠. 자, 요거를 보는데 요거 단체죠. 정확히 하면 4단입니다. 사람의 단체자,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긴 한데 혹시 설립과 관련돼서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니까 적었다고요. 지금 인가 받아야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빨간 거 해놓은 정비법상의 조합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했잖아. 지금 재개발이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재건축과 관련돼서 조합을 설립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 있는 건데 정확한 이름은 앞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돼. 특별히 요거 좀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말 없어서 조합은 그냥 주택법상 조합이라고 보면 되고 정비법에서는 앞에 정비사업을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이게 연속 2번 나왔습니다. 26회도 나왔던 것 같아 이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앞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돼. 그럼 정확하게는 뭐가 된다고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쓴다고요. 근데 이 조합 역시도 조합은 사실은요 전부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 원칙적으로. 모든 조합이 놓으면 머릿속에 설립인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합은 뭐다? 설립인가.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설립인가를 받는 겁니다. 설립인가를 받는데 근데 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설립인가를 받기는 받는데 이런 뜻입니다. 설립인가를 받기는 받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설립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설립인가만 받아서는 안 되고 뭐도? 다음 절차가 설립 뭐도 한다고요?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거. 그게 설립 등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설립 등기까지 해야 된다. 인가만 받는 게 아니고 또 뭐도 받는다? 기출 문제였어요. 이것도 30일이네 이렇게 돼 있어. 며칠이네? 30일이네. 설립 등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30일이네. 뭐도 해야 된다?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설립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혹시 법인이 됩니까? 그 설립 등기 하니까 법인이 되는 거야. 이것도 기출 문제야. 법인이 되는데 여러분 민법 공부를 나중에 이제 하시든지 하게 되면 법인이 나오면 반드시 사단 법인인지 재단 법인을 구별해야 된다. 기출 문제. 무슨 법인이죠? 사단 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인이 된다? 사단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정비법은 그렇다고요. 정비법은. 그럼 주택법은 어떻게 되죠? 요 뒤에 혹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할까요?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할까요? 요것처럼 안 했다고 원래는 안 하다가 이게 또 이제 26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무슨 조합만큼은 리모델링 주택만큼은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4단법인이 된다고 봅시다. 이것도 30일 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 한다? 30일.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게 실제로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만 받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겁니다. 법인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부분 체크를 이제 하는데 우리 교재 7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72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넷째 줄에 아주 읽겠습니다. 넷째 줄에 보면 2번 양갈로 제목이 뭐죠? 조합 설립. 이게 조합이 몇 개가 있었죠? 아까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죠?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이 말이 1번이야. 1번이 보면 나중에 상세하겠지만 시장 군수 등등이 아닌 자라고 돼 있죠. 예?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돼 있죠. 요거잖아요. 요거. 요 사람이 아닌 자가 할 때는 정비사업이 세 가지였잖아요. 요거는 아까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조합 설립 안 해도 되지만 이런 뜻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자가 할 때는 뭘 설립하라고요?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2번이 또 기출문제였습니다. 2번을 보면 이제 이거 노란색. 2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특별히 몇 명 미만인 경우 20인 미만인 경우로서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재개발만.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조합 설립해야 돼, 이것도. 근데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만.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몇 명이 안 될 때는 20인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을 설립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은 뭐 볼 것도 없죠.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련돼서는 1번이 법인으로 하죠. 법인으로 하고 두 번째 법인이니까 등기해야 되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등기한 때 성립을 하고 조합은 그 명칭에 반드시 무슨 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조합에 관해서는 민법 중에 무슨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은 특별법이죠. 특별법이고 정비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라 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주로 했던 게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것이 열악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조합을 설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는 누가 한다? 시장군수 등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개발과 재건축일 때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되지만 특히 재개발은 짬뽕이라서 그런지 특이하다. 20인 미만이 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을 설립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합과 관련돼서는 이 주택법상의 조합은 세 종류가 있는데 설립인가 땡이죠. 원래대로 하면. 근데 리모델링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설이 되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설립 등기를 하라. 설립 등기를 하라. 이 소문이 신설되었고 정비법상의 조합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 전부 인가 받죠. 전부 뭐 한다? 설립 등기를 하고 모성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뜻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고 앉아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오늘 이제 8개 법 정도를 해야 되니까 1시간에 2개 법을 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비법을 했었고 다음은 자 재정비 촉진법을 좀 할 건데 저를 칠판 여기 아주 많이 써요. 근데 나중에 아주 상세하겠지만 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요거는 좀 이거에 비해서 좀 쉽겠죠. 여기는 앞에 절차가 별로 없어. 여기는 앞에 절차가 무려 한 5가지 이상 있다. 엄청나게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죠.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뭔가 견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안 가면 좀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게 맞습니까?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뜻이죠.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법 이름이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를 보면 무슨 법이죠? 도시 뭐?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죠. 도시 무슨 법?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우리나라에 사업이 엄청나게 많죠. 주택법에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죠? 2개가 있었잖아요. 주택 건설 사업, 또 대지 조성 사업, 정비법은 사업이 또 몇 개죠? 세 종류가 있었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들을 특별히 일정한 경우에는 좀 촉진하기 위한 법이야. 당연히 출제가 4번인가 3번인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앞에다가 제자를 붙여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재정비 촉진 사업은 아무 사업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교재 7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양갈로 1번 있죠. 별표합니다. 양갈로 1번이 제목이 뭐죠?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재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야. 사업 중에서도. 그래서 출제가 우리 교재가 똑같이 나왔던 무려 3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주택법 상에 주택건설 사업도 사업이죠. 사업은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 사업이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될 수도 있나요? 그게 기출문제 2번 나왔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까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죠.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은 절대로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될 수 없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재정비 촉진 사업은 딱 4가지밖에 없어. 이걸 외워야 됩니다. 오늘 좀 외웁시다. 별표 놓고. 외워도 됩니다. 지금 보면. 그게 이제 1번이 지금 한 거잖아. 1번이 뭐라고 돼 있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까지 있잖아요. 이 사업들은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뜻이죠. 된다 이 말은 이걸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죠. 외워야 됩니다. 무슨 사업? 지금 처음부터 외웁니다. 무슨 사업이다?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빨리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비우는 이 법이 한 4년 전에 전부 개정이 돼 버렸어요. 전부 개정이. 옛날 지금은 이렇게 3개밖에 없지만은 옛날에 이게 아마 6가지가 있었거든요. 이게 막 재편이 돼 가지고 지금은 3개밖에 없어. 근데 규모가 좀 작은 재건축 들어봤죠? 요거를 소규모 재건축이라 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것들이 옛날에는 이 법에 있다가 다른 법으로 가버렸어. 다른 법으로 간 게 2가지가 있는가, 여기에. 이것도 촉진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줄여서 빈집법이라 합니다. 무슨 법? 빈집법. 이게 정확한 법 이름이 뭐죠, 그게? 빈집 및 뭐라고 돼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면서 과거의 정비 사업이 글로 간 게 몇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2가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무슨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 사회 다니다 보면 이거 많이 있어. 진짜 많이 봤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되는데, 자, 구체적인 것은 뭐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면, 여러분 보통 재건축은 좀 대규모로 하죠. 재개발도 그렇고요. 대규모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혜택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볼 수도 있죠.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또 동일한 어떤 규칙, 절차 등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피해보는 사람도 있죠. 그게 상당히 옛날에 용산에 있죠. 용산 사태도 일어났잖아요, 옛날에. 그게 사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어떤 분쟁이었거든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 막 그게 데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도 죽고 하죠, 실제로. 그게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소규모,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요. 여기 맞아. 이게 만약에 이 지역에 어느 지역을 보니까 여러분들 가로구역이 중요해요. 무슨 구역이다? 이게 이제 건축법상의 개념인데 가로구역이 뭐죠?
가로구역이 가로수가 많은 지역입니까? 가로구역이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가로구역은 다른 게 아니고 도로 있죠, 도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말해요. 우리 이것도 지금 어느 가로구역에 속해 있잖아, 지금. 우리 건물을 둘러싸인 여기에도 도로 있죠. 저쪽에도 도로 있고 도로가 주로 4개로 돼 있죠, 그죠? 뭐 5개도 있고 6개도 되지만 그 둘러싼 그거를 무조건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로구역이요, 여기 대방 영역만 하더라도 무수히 많죠. 가로구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로구역에 보니까 주택들이 있는 가로구역이 있겠지. 그 가로구역만 딱 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처럼 막 재개발한다고 해서 막 아주 넓은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보니까 가로구역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하나의 가로구역만 특색에 맞춰서 정비사업 할 수도 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다? 가로 뭐? 주택 정비사업을 한다고요. 그 해당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냥 소규모로. 소규모가 다 빈집법으로 가버린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재정비 촉진 사업은 주로 뭔가 깨끗하게 하는 사업을 다 이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죠. 첫 번째가 정비 사업입니다. 핵심이. 1번이 정비 사업이 5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잖아. 첫 번째가 뭐죠? 이를 자꾸 외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거기다가 방금 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되는 겁니다. 소규모 재건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정비 사업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행해지죠?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도시지역이라는 말은 이미 개발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개발이 된 거야. 도시지역. 예? 주거지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하자 개발이 됐는데 사람이 늙듯이 세월이 막 지나면요. 오래된 건물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잖아요. 정비사업이 나오면 도시지역이 나와야 돼. 머릿속에. 주로 무슨 지역이죠? 칠판에도 있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하는 것이 바로 정비사업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아까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개발이 됐는데 세월이 지나서 낡아서 다시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 뭐죠? 이게 바로 정비사업이라니까요. 근데 여기 항상 여러분들 반대 개념하고 좀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신도시 사업 들어봤나요? 신도시는요, 한번 개발이 된 겁니까? 개발이 안 된 겁니까? 개발이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보니까 논으로 돼 있다, 밭으로 돼 있다, 임야로 돼 있는 이 지역들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분당 신도시입니다. 제 기억에. 지금은 이제 분당 도시 신도시는 오히려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에 이르렀고, 옛날에 분당 신도시가 애초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지역이 전부 논밭이 이런 지역이었잖아요. 신도시 사업을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로 개발한다고. 도시가 아니었는데 이거를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도시개발 사업.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이게 두 번째야. 이것도 기출. 2번이 뭐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 옆에다가 여러분들 손으로 가로해가 신도시 사업이라고 적어둡니다. 신도시 사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는 겁니다. 1번과 2번을 좀 묶어놓고 비교하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 재정비 촉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법이잖아요.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되는 것은 주로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미 개발된 지역이 더러워져서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 정비 사업이고, 한 번도 개발을 안 된 지역을 깨끗하게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겁니다.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1번, 2번을 묶어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장 정비 사업이죠. 요새 이런 게 많이 진행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도 옛날에는 막 재래시장이 돼가지고 이랬던 것들을 막 위에 뚜껑도 확 덮고 이러가 막 시장 정비 사업 같은 거 많이 하대요. 이것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시장 정비 사업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법규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용어가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또 26회 기출 문제였는데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도로 만드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무슨 사업이다? 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 같은 거를 무슨 사업이라 한다? 도시, 군, 계획, 시설. 이게 다시 말하면 도로가 일컬어지는 말이 여기서도 정비 기반 시설이 되기도 하죠. 도로 만드는 사업을 또 무슨 사업이라 한다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한다고요. 이거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게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이제 다시 하고 좀 쉬었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재정비 촉진법이죠. 도시 정확하게 재정비 촉진법인데 여기에는 재정비 촉진 사업인데 4가지가 있다. 자, 이제 책을 보면서 외우든지 외우면 첫 번째가 5개가 있죠. 무슨 사업? 주관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있었고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도시 개발 사업이 있었고, 세 번째가 시장 정비 사업이 있었고, 네 번째가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외워두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뭘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 시설물법에 대해서 합니다. 시설물법은 74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